2023년 3월 16일 오전 6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뭐라 그래도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그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남한테 보여준다기보다는, 글쎄 보여준다는 것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기록을 남겨놓는데, 남겨놓다 보니까 이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보니까 999명이더라고요. 이제 원래 어제 1000명은 채웠는데 또 한 분이 이제 또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 되면은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한두 명 또 뭐 더 들어올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실시간 방송하면은 이제 또 하는 방법을 알아서 해볼까 이 생각도 있습니다. 3월 12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기 이제 진주 옛날 지수 초등학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녔던 그 학교예요. 그 학교가 나는 뭐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랐거든요. 안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수면 사무소가 지금 현재 있어요. 지금 현재 지수면 사무소가 있고, 지금 현재 지수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면 파출소, 지수면 사무소, 옛날 그 지수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거리가 뭐 불과 한 10m 이내로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 지수 초등학교 위치는 지금 그 K 기업 뭐 정신을 연구하는 뭐 어떤 그 홍보 기관으로 좀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저기 진주시청에서 직원들이 파견해 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그 총재님께서 그 태어나시기는 서울 그 중곡동 다리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날 태어나셔가지고 양력으로 이제 6.25 사변 때 이제 그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태어나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한 7개월, 7개월 동안을 서울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한강대교가 폭파하기 전에 걷는 거지, 폭파됐으면 서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강대교가 폭파하기 전에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 한강대교 폭파했다니까 저게 그 가수 이민숙이라고 있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이 노래를 부른 이민숙 님도 자기 아버님하고 그 한강철교를 지났어요. 6.25 피난 때에. 그러니까 이민숙 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슨 큰 간부였어요. 당의 간부니까 그게 북한 군이 오면은 제거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건넜는데 한강철교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한강이 폭파했다 그러더라고. 아마 한강대교를 건너는 가운데 폭파했으면 거기서 떨어져가 죽었을 건데, 건너고 난 다음에 폭파했다 그러더라고. 아마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이제 신부님께서 조자, 개자, 식자
어머님께서 이제 허경영, 소년 허경영을 안고 한강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한강이 폭파됐겠죠. 그 속에 이미숙 씨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지주 지수 마을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어머님, 조짜객자 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 감옥에 계신 지가 한 2년 됐는데 조배용옥 씨가 잡아넣었거든.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놓으니까 얼마나 오해를 받았겠느냐고. 그런데 실제는 영성결합이거든요. 영성결합으로 해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에요. 허경영 총장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모님께서는 몇 년 계시다가 3살 땐가 한 2년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산후에 의한 산후 조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병을 얻고 거기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총재님께서는 이제 한 4살 5살 때부터 이제 그렇게 5살 6살 때부터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꼬마지게라고 있어요. 꼬마가 이제 지게를 메고 그랬다고. 윤복희라고 가수 윤복희가 있는데 자기 오빠가 윤향기고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는 그 말 이 노래 불러 머나먼 하늘 위에 이 노래 별이 빛나는 밤에 부른 윤향기 님의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여동생이 윤복희인데 윤복희 씨도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일찍 돌아가시고 생계를 위해서 한 5살 때부터인가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노래를 계속 불렀다고.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아주 5살, 6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했는데 머슴살이 한 곳 위치를 내가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의자를 갔다 왔다고요. 갔다 왔는데 바로 그 학교 바로 앞이에요.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뭐 1분도 안 걸리지. 1분도 안 걸려요. 어린애가 걸어도 1분이면 걷겠더라고요. 바로 학교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나쁘면서도 좋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도 또 학교 바로 앞이니까 학군이 좋은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좋으면서도 나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진주 지수 초등학교에서 가니까 이제 우리 여기 모였다고. 우리 여기 신모님 산소하고 허경영 총재님의 정조보님 산소가 세계 황제가 나오는 그 명당 자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이 오셨는데 통영에서 네 분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합니다. 이러니까요. 하니까 꼭 검색을 해도 안 노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김성기 해가지고 검색을 해도 안 노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요.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유튜브 해가지고 김성기 치고 그 한글 자막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돋보기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딱 클릭하니까 성기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하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오신 분한테 한 5, 6분한테 재미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십시오. 내가 알려줬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1000명이 다 돼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저는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단순하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이라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12명인가요? 지금 지금 20대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12번째인가 이래 될 건데, 그런 대통령 중에서 이제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살아있는 분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뭐 그분이 나한테 전화 줄 일도 없고 찾아올 일도 없습니다.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나도 그래서 그분을 찾아갈 뭐 그런 그것도 안 되고, 뭐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그 만날 그것도 안 되고 한데, 나도 관심이 없어요. 물론 훌륭하신 분인데 앞으로도 5년짜리 대통령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15세, 16세 때로 되돌아가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뭐 철학의, 나는 철학 공부를 뭐 전문적으로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떤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스승님을. 지금 살아계시는 김영수 교수님. 교수는 철학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로 접목을 바로 해버렸다고. 내 청소년기 시절 때에 그분의 사상, 그분의 정신을 바로 접목을 시켰다고.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은 결국 가서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었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은 100일 되면은 100일이나 한돌 돌이 되면은 우리 아이가 그 부모님 그 주변에 그 친인척간이 찾아와서 그 돌잔치 하잖아요. 독일 하면은 다 덕담을 하잖아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 되고 좋은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 사회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고.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잘된 사람이냐 하면은, 남을 위해서, 그것을 이웃이라 그런다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자기는 없애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고 조문객이 많은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분은 정말 훌륭하시죠. 6.25 때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을 생각해서 재혼을 안 했고, 자기는 참 정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의료기술을 이렇게 제공을 한 훌륭하신 분이니까 가장 문상객이 많이 왔고 가장 애도하고 슬퍼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남을 위해서 살은 거거든. 방향은 일단 그렇게 주었다고. 첫 번째 방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스승이 한 분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스승을 또 다른 스승을 만나잖아요. 고현본 목사님을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다. 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초발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이 길로 걸은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기독교를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고 하는 또 거대한 또 하나의 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그 문어 보면은 톨스토이만 있는 게 아니고 도스토옙스키도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렇듯이 거대한 또 산맥이 또 있다고. 불교라고 하는 산맥이 결국 가서는 그게 또 그 마음은 서로 같은 거예요. 원효 스님의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그 같은 거예요. 다를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자이크를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불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자이크,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고는 모자이크, 그러면 어떤 형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제3의 그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볼 때 유교도 있고 동학이 있다고. 우리나라 동학. 동학이 있고 또 이제 강정산이 있고 또 최수훈 대신사가 있고 김일부 대성사님이 있다고. 요 퍼즐을 딱딱딱딱 맞춰보라고. 맞춰보니까 제3의 초종교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뭔가 우리나라는 가장 그 종교심이 많은 그런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 그러면 뭐 끄뻑 죽거든. 아래 그 찬송가가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참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주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넷플릭스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많은 나라예요. 참 뭐 길에 가면 뭐 대순질 뭐 도를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또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조철제, 또 박한경이를 두고 아주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이분을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하튼 그 긴 이야기는 지금 다 못하겠고, 여하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완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모든 성현들의 이제 가르침의 총결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할 때 허경영이단 말이에요. 허경영이에요. 8번 선거에 나와가지고 8번 다 졌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 게 아니라고. 반드시 이분이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전 세계를 기아 문제에서 벗어나고 환경 문제를 또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우주의 원인자요, 권원자요, 창조자요, 초월자요, 조화자요, 교화자요, 치하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치유자요, 축복자요, 심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늘 쓰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언제쯤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 평론을 이렇게 아주 내가 세밀하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 노래를 좋아하니까, 어제는 이제 퇴근하고 마치면서 딱 들으려고 하니까 송성환 씨라고 있어요. 송성환의 원더풀 라이프가 있는데, 이 원더풀 라이프에서 이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그 영화 배우들, 또 가수들, 연극인들, 탤런트들, 뭐 송성환 씨가 내나 그런 연예인이니까 이제 그분들을 참 다 이제 불러가지고 흘러간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내용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이정길 씨도 나오고, 뭐 이순재 씨도 나오고,
그 고두심이도 나왔고 또 현미도 나왔고 또 김세환이도 나왔고 윤영주도 나오고 송창식이도 나오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은 다 나왔다고. 그게. 그 지금은 윤복희를 하고 있는데 윤복희 이제 그 원더풀 라이프 나는 워낙 뭐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런데 어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니까 그 윤복희 씨가 이때까지는 자기가 남자를 좋아해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더라고. 딴 사람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 적은 있어도 자기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팬이지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유채훈이라고 있다 그러더라고. 유채훈이가 부른 노래를 듣고 자기는 막 기절을 할 뻔했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나이 차는 많이 나잖아요. 뭐 한 4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유채훈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팬이지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막 그런데 그 원더풀 라이프 그 송성환 씨가 진행하는데 유채훈 씨가 나와가지고 딱 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아이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완전 10대 소녀야. 10대 소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유채원 씨가 누군가 싶어서 내가 이제 나는 궁금하니까 조회를 해보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야 진짜 노래 잘하대요. 정말 이분은 성악을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이더라고. 내같이 이렇게 뭐야 장돌뱅이는 아니고 이분은 성악을 정통적으로 했는데 그 물망초라는 영화가 있지 그 노래 부르는데 잘하대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그분이 노래 부른 거 가운데 모르는 곡이 대부분인데 내가 또 아는 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곡 보니까 이미 오시는지 그리고 그리운 금강산을 소프라노 임선혜 님이라고 있더라고. 나는 소프라노 가수라면 조수미하고 신델라 몇 사람밖에 모르는데 임선혜 씨도 보니까 엄청 노래 잘하시대요. 그러니까 그리운 금강산 님이 오시는지를 두 사람이 같이 부르는데 이야 잘하대요. 그리고 혼자 부르는 것이 비목하고 보리밭이 있었는데 노래 보니까 특이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정통 성악을 하면서 재즈까지 하고 국내 가요도 하고 또 정통 우리 가곡도 하고 그러더라고.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윤복희 님이 완전 막 광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음성을 가진 분이 맞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어제 엄청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치평론 단 1분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유채훈님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연관돼서 이제 유튜브가 나오는데 손태진이라고 있더라고. 손태진이 이분도 노래를 잘하대요. 나는 이제 트로트 대왕전인가 거기에 1등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어제 처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심수봉이가 자기 이모 할머니라 그러는데 심수봉이가 원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음악가 집안인데 그 윤복희 씨도 자기 어머니가 판소리하고 윤복희 씨 아버님이 또 상당히 연예계의 원시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손태진이 이분도 나와서 노래하는데 잘하대요. 이분도 서울대 음대 나왔는데 이렇게 파페라로 빠지면서 국내 가요를 또 부르더라고. 그래서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는데 이야 잘하대요. 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참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 코로나 암흑한 시기에 손태진이 음악을 들어서 즐거웠다. 그리고 유채훈님의 이제 노래를 들어도 즐거웠다 그러더라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에도 이렇게 아주 매두몰신하시는 분이 많지만은 트로트에도 매두몰신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곡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손태진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남진의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 손태진 씨가 부르는데 잘하대요. 그리고 원래 이제 나는 남진 선생님께서 월남전에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를 좋아해요. 월남전에 갔다 온 다음에 노래는 별로 마음에 드는 노래가 없어. 근데 월남전에 가기 전에 미워도 다시 한번 196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 남진이 한참 인기 있을 때 불렀던 그 음성 그대로 놓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다시 한번 들어봐서 좋았어요. 지난 날 아픈 가슴 오늘의 슬픔이여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았을 땐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이 노래가 좋아요. 가사도 좋고. 그러니까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기에 어떤 가수님께서 여가수님께서 어떤 한 남자를 정말로 이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영원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 남자는 만인의 남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집착할 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자기가 정말 그런 마음이 됐으면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느냐고요. 영원히 그 사람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말없이 돌았을 땐 미워도 다시 한번